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이 폭등할 줄 알았는데 일이 또 이렇게 되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앞으로 재건축 연한을 당기겠다. 각종 규제나 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 이런 취지를 지금 내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 재건축의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은 재건축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은마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처음 하던 10몇 년 전부터 재건축 한다 했던 아파트인데, 이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재건축의 바로미터죠. 재건축 집값이 폭등할 때는 은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요. 재건축이 인기가 없을 때는 은마 아파트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은마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야 되죠. 왜냐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고 했으니까 야, 이제 재건축 되는 거 아니야? 기다리던 재건축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은마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마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들 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조합원 간의 갈등 내분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게 한 몸이 돼서 하나로 나가도 지금 바쁜 판국에 서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은마 아파트뿐만 아니라 강북의 최대 재개발 이제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원들의 지금 내분 때문에 공사비 지급도 못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잘 안 해줘서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어그러집니다. 조합장이 횡령을 했다, 조합장을 해고했다, 그러다가 뭐가 어떻게 됐다, 조합이 해산됐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간을 줄여준다고 해서 재건축 사업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이게 빨라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수익성이 나야 됩니다. 돈이 좀 수익성이 좋아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을 해요. 그래서 한 5억이던 집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재건축 단지에서는 야, 우리도 재건축하면 10억이겠구나. 지금 우리도 얼른 재건축 들어가자. 공사비 조금 비싸더라도 얼른 내고 재건축하면은 우리도 순식간에 몇 억은 번다. 이러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지금 10억이었던 집값이 9억, 8억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공사를 해서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서 이게 좀 수지 타산이 맞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들의 이제 내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 공사비,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공사비가 너무 올랐는데 우리가 지금 마진이 너무 적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라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 양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합쳐지면서 재건축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얼만큼 떨어졌냐면 5억짜리 집이 10억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5억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왜냐면 분담금이 5억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새 아파트가 10억, 11억 하는데 지금 5억에 사서 분담금을 5억 내면 10억이죠. 그러면 누가 이걸 사려고 하겠어요? 근데 혹시나 이 집이 7억, 8억이다. 그러면 8억 주고 사서 분담금을 5억 내면 13억이죠.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옆 단지에 신축 아파트 10억, 11억을 주고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분담금이 올라간 것은 조합들이 이제 내부 갈등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공사비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투입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우리가 좀 낱낱이 알고 있으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반대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게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은 당연히 집값 자체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집주인들 중에서 좀 기다리지 못하고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제 올 하반기 때 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올 하반기 때 재건축 들어가는 단지들의 급매물들, 못 기다리고 나오는 급매물들, 이런 매물들을 우리가 조금은 저렴하게 산다면은 여러분들 투자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우솔님, 제가 내일 꽁돈 생기는데 치킨 쏘겠습니다. 재파님, 로또라도 당첨되셨나요? 이 사람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두면 손해인 거 몰랐어요? 인터넷 가전 렌탈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도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있네요. 구독부터 해야겠어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가 손품을 팔고 발품을 판 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어떤 큰 이득을 취하기는 불가능해요. 내가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고 직접 임장도 가보고 괜찮은 매물들을 계속 검색하다가 괜찮은 매물이 나왔을 때 내가 재빠르게 사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한 시간 대비 굉장히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동산을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